오늘은 좌표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실습을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물체의 자유도 구속, 데이텀, 우선순위 이런 것들 할 때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좌표계의 용도 및 특징을 살펴보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계좌표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측정좌표계,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그좌표계라는 얘기는, 지금 이 지그좌표계,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규격에 나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계좌표계는 말 그대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가 기계좌표계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측정기를 만들 때 제조사에서 결정되는 좌표계다. 이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특히 우리 측정 좌표계 설정할 때 이제 기준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계 좌표계는 한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좌표계는 딱 하나가 있어야 되죠. 기계좌표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계 자체를 아주 잘 만들어,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기계좌표계를 만들었어.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드웨어 자체. 요거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 3차원 측정기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만들었던 방식이에요. 뭐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이 하드웨어 자체 좌표기였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3차원 측정기라는 하드웨어보다 더 정밀한 그 측정 방법이 생긴 거죠.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기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 측정기에서 기계좌표라고 딱 만들었는데, 이거를 레이저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기계 좌표계 자체가 오차가 있어. 기계는 오차가 있겠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오차를 예를 들면 레이저로 측정을 해서 그 오차만큼을 보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계좌표계라고 하자.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거를 여기 CAA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밀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 그 다음에 CAA를 통해서 정도를 향상시킨 좌표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 좌표계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가장 정밀한 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CAA를 이용해서 뭐 이런 향상시킬 수 없는 회사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하드웨어 자체의 오차를 보정해서 더 향상된 기계 좌표계를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차원 측정기 자체가 기구적으로 이런 오차들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물체 육자유도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tx, 그죠? tx, ty, tz 이런 거죠. 이거 뭐예요? rz, 그죠? 요거는 ry, rx 이런 내용이죠. 이런 오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쪽 방향에 이 X축 빔이 이렇게 휘어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보정하기 전 데이터예요. 그러면 기계에 스케일이 있으니까 어느 위치에 가서는 이만큼씩 보정을 해서 계산을 해라.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폭이 이렇게 작아진 거죠. 아까는 이만큼 컸던 폭이, 이 폭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x, ty, tz, rx, ry, rz를 전부 보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ISO 규격에 의해서 정도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오차 보정을 하기 전에 측정한 결과예요. 예를 들면 800mm 측정을 했더니 오차가 이만큼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보정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200이다. 400 볼까요? 400. 400이면 여기에요. 아까는 오차가 이만큼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오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정을 하고 해봤더니 요게 되는 거죠. 요거만큼 오차가 되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밀도보다 3분의 1 정도, 3배 정도 더 향상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의 기계 좌표계는 이런 CAA를 적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 뉴로메저 켜고 기계 켜고 조이스틱을 수동으로 X축으로 쭉 밀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X축으로만 조이스틱을 꺾었으니까 YZ는 안 변하고 X 값만 계속 변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YZ 값이 같이 변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축하고 CAA를 이용해서 보정한 축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CAA를 적용한 그 기계 좌표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측정 좌표계. 측정 좌표계는 이 공작물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계 좌표계는 여기가 XYZ. 측정 좌표계는 여기가 이제 XYZ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도면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 도면에 맞춰서 측정자가 도면에 맞춘다는 무슨 얘기예요?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서. 설계자의 의도라는 건 뭐야? 제품의 기능에 맞춰서 설정하는 좌표계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측정은 측정 좌표 계상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 이제 측정 좌표 용도는 역시 이제 제품 측정이 되겠죠. 이거는 도면의 예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다가 이 R 값을 측정할 때는 이제 이 중심으로 다시 좌표가 이렇게 옮겨와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측정 좌표계를 계속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제품이면 여기가 측정 좌표, 이건 측정 좌표가 되는 거죠.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다가 이쪽으로 측정 좌표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그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그 좌표계는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 설명했죠? 여기 이제 컨트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제어하고 관련될 거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들은 CNC하고 관계될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지그 좌표계라는 건 뭐냐 하면 CN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위치 결정구, 이 위치 결정구를 우리가 지그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설정하는 좌표계다. 그리고 이건 측정 좌표계하고 달리 간단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설정하는 방법은 같지만 측정 좌표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 지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CNC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PCS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측정 좌표계를. 용도는 CN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좌표계인지 감이 오나요? 감이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지그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개념이 잡힐 거예요. 지그라는 것은 위치를 결정하는 부품, 가공이나 측정할 때 부품이 일정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기구가 지그예요.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 혹시 측정기 정반 위에다가 이런 블록 놓고 제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본 적 있나요? 이렇게 놓고 측정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뭐 3, 2, 1 위치 결정 이런 거 기억나죠? 그거 할 때 이런 플레이트 위에 밑에 3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2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1포인트, 이렇게 해서 플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딱 얹으면, 이렇게 얹으면 육자유도가 완전히 구속이 된다. 이런 거 기억나죠? 여기에서 이게 위치 결정구예요. 이 제품에 육자유도를 구속하기 위해서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그고, 그 다음에 고정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치를 결정을 했는데 이걸 측정이나 가공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가공을 하려고 하면 얘가 공구가 힘이 가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게 꽉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얘를. 그래서 고정구는 부품을 고정시키는 장치다. 그래서 지그하고 픽스처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위치를 딱 결정한 다음에 고정시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용도는, 이 지그하고 픽스처의 용도는 부품을 일정한 곳에 위치시켜서 일정한 곳에 위치시킨 후 고정하는 데 활용한다. 일정하는 데 위치시킨다, 요게 지그고, 고정한다, 요게 픽스처예요. 근데 이것들은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기구장치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제품을 측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그냥 육면체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냥 측정기 바닥에다 놓으면은 그냥 측정이 가능했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고정시켜서 잘 측정을 할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설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공작물을 위치시킨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클램프라고 그러죠. 클램프로 잠그는 클램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합쳐서 일정한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에 고정시킨다, 그걸 합쳐서 지그와 고정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요걸 이용해서 꽉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공작물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겠죠. 이런 걸 지그 앤 픽처라고 그래요. 이 지그와 고정구, 위치 결정구, 고정구, 이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큰 거 검사할 때 이런 검사구를 써요. 지금 이게 철판이거든요. 이게 프레스 제품이에요. 그럼 이것이 딱 올라갈 수 항상 일정한 위치에 가도록 이 철판 밑에 보면 이걸로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이 철판이 일정한 위치에 딱 가도록.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 이거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걸 딱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 위치시키고 고정시키는 이런 기구장치를 우리가 지그 앤드 픽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자동차 부품 측정할 때는 뭐 당연히 쓰이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100% 이 지그 앤 픽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볼게요. 1차적으로 하는 일은 위치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정하는 것을 지그, 고정시키는 것을 클램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지그 앤 픽스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이 까만 게 제품이에요. 제품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일정한 위치로 정한 다음에 이걸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공을 하든 측정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이걸 푸는 거고요. 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지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위치시키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꽉 눌러서 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 일정한 위치에 갖다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 이걸 이제 지그 앤 픽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측정기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이 좌표계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 제품에다가 도면 보고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품을 이 지그에 얹어놓지 않으면 측정 좌표계를 잡아서 CNC를 실행을 해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제품이 항상 같은 위치에 안 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짤 때 좌표계 잡을 때는 수동 모드를 놓고 수동 모드 설정하고 좌표계 잡은 다음에 다 잡고 나서 다시 CNC 모드로 프로그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행할 때도 좌표계 잡는 작업을 항상 수동으로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측정 좌표계가 여러분들 지금 한 것처럼 뭐 평면, 직선, 점 이거는 간단한데 실제로는 막 원을 여러 개 측정해 가지고 그거에 또 중심 원을 계산해서 원점 설정을 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그 앤드 픽처를.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제품을 설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이 지그 자체가 또 항상 일정한 위치에 가지 않으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기 정반 위에 항상 지그가 위치하는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 좌표계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그 좌표계예요. 그리고 CNC 프로그램 짤 때 그 지그 좌표계를 먼저 불러오고 나서 프로그램을 측정 좌표계를 잡으면 지그는 움직이지 않고 지그 좌표계는 고정이 돼 있고 제품은 항상 거기다 갖다가 고정을 시켜서 측정을 하니까 CNC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측정 좌표계를 수동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잘 가나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걸 실제 뉴로매저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측정기상에 이런 어느 위치를 요거는 고정을 해놓는 고정. 이게 이제 지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이 들어오면 그냥 여기다 갖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모든 CNC 프로그램이 이 지그를 기준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짜놓으면은 계속 CNC로 측정 좌표계 잡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CN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기준으로 만든 좌표계가 이제 지그 좌표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뉴로매저로 가서 직접 지그 좌표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디미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디미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시편인데요. 여기 데이텀 A, B를 기준으로 설정하라고 주기란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데이텀 A가 이 부분, 이 밑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B는 2 곱하기 파이 12, 그러니까 파이 12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원,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에 해당하는 90이라는 TED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면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원 간의 거리가 90이 되도록 평면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원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원점 지정을 하면 지금 이쪽이 Y, 이쪽이 X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X가 되고 위쪽으로 Z가 되고, 지금 이렇게 좌표계가 설정됩니다. 자, 그럼 이걸 기억하시면서 뉴로매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원 측정기상에 제품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까 도면에서 살펴본 지금 이 제품을 한번 측정을 해 볼 텐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면을 측정해서 공간 정렬하고, 원을 측정하고, 평면 회전을 하고, 원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 두 개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잘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다시 설치를 하는데 제품이 옆으로 조금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CNC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미스 프로그램 내에서 좌표계를 설정할 때는 아마 수동 모드를 놓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제품을 옮기더라도 그 디미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수동으로 좌표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실습할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그 좌표계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정반상에 설치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그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지금 앞쪽에 있는 이 지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CNC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메뉴를 이용해서 이 지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Z, X, Y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부 원점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그 안쪽에 지그 좌표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지그 좌표계를
지그 0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좌표계 저장 지그-01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저 위치가 지그 01이라는 좌표계가 되고요. 이것은 저 지그를 움직이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프로그램할 때 지그 좌표계를 불러와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제품에는 측정 좌표계가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그 좌표계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그 위에 제품을 설치하고 실제 측정을 할 때는 그 지그 좌표계가 있는 쪽으로 옮겨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품이 설치된 지그고요. 이 부분을 지그 좌표계가 있는 쪽으로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설치한 지그가 이제 지그 좌표계에 있는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 제품을 측정하는 CNC 프로그램을 불러다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CNC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다른 제품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다시 측정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그 좌표계가 있는 쪽으로 제품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 디미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CNC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이제 지그 좌표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아니고 또 다른 제품을 이제 측정을 하겠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도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측정이 끝났고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제품을 측정하겠다. 그럼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지그 좌표계가 있는 쪽으로 제품을 설치를 하는 것이죠. 지그 좌표계가 있는 쪽으로 이 제품을 가져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저 제품에 해당하는 디미스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트레이닝.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CNC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지그좌표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시행시킬 때 이 위치에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에서 CNC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지그좌표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